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 바로 절대 권력의 변주입니다. 이 시가 뭘 다루냐면요. 권력이 어떻게 자기 모습을 싹 바꿔서 살아남는가, 여기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통찰을 담고 있어요. 왕관은 부서졌으되 권력은 죽지 않아. 와, 시작부터 정말 강렬하죠. 이 한 문장이 사실 오늘 우리가 풀어나갈 핵심적인 미스터리 같은 거예요. 왕이 사라졌다고 하는데 그럼 권력은 대체 어떤 모습으로 우리 곁에 남아 있을까요? 자, 시의 첫 부분에서부터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와요. 절대 권력이라는 게 말이죠. 꼭 무슨 변신 로봇 같아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시대에 맞춰서 자기 모습을 싹 바꾼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없어지지 않고 진화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구절입니다. 무너진 듯 보인 자 옷을 갈아입고서 시대의 틈을 타고서 다른 얼굴로 산다. 야, 이 비유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권력이 새 시대에 맞춰서 옷을 갈아입는데요. 우리 눈에는 안 뜨게끔요. 겉보기엔 없어진 것 같은데 사실은 시대 틈새 속에서 완전히 다른 얼굴로 버젓이 살아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시에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 나와요. 위 증질가 공화국 태평성대. 여기서 증질가는 옛날 노래에 나오는 후렴구인데 즐거워라 이런 느낌의 감탄사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엔 그냥 와, 우리 공화국 정말 평화롭고 좋구나 하는 칭찬 같죠? 근데 이 시를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이 말이 얼마나 뼈아픈 반어법인지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새로운 형태의 권력은 대체 뭘로 유지되는 걸까요? 그 첫 번째 기둥, 바로 지도자를 거의 신처럼 만드는 이데올로기입니다. 신은 이게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과거의 방식과 아주 똑 닮았다고 말해요. 이 구절을 한번 보세요. 하늘이 준 명이라 왕은 신이 되었고 역사가 말한 길에 수령은 서 있도다. 딱 대비가 되죠. 옛날에는 하늘이 시켰으니까 왕이 신적인 존재가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역사가 그 길을 정해줬다는 명분으로 수령이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결국 말만 바뀐 거죠. 자, 이걸 표로 정리하면 훨씬 명확해져요. 왼쪽은 옛날 왕권 신수설, 오른쪽은 현대의 주체사상. 왕의 권위는 신한테서 온다고 했죠? 수령의 권위는 역사의 뜻을 해석하는 데서 온대요. 결국 권위의 출처가 신이냐 역사냐 그 이름만 달라졌지 내 말은 절대적이다 라는 핵심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는 이 한마디로 딱 정리해버립니다. 묻지 말라, 그 말이 곧 진리라 하느니. 와, 묻지 마라. 그냥 이 말이 진리니까 믿으라는 거죠. 이 새로운 시스템이 사람들에게 뭘 요구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질문하지 말고 그냥 따르라는 거. 바로 절대적인 순종이죠. 자, 여기서 다시 그 후렴구가 나옵니다. 위 증질가 공화국 태평성대. 이제 이 태평성대라는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아무것도 묻지 못하게 하는 복종 위에서 이루어진 평화. 이게 정말 평화로울까요? 느낌이 확 달라지죠. 좋습니다. 그럼 권력을 떠받치는 두 번째 기둥은 뭘까요? 바로 군대입니다. 시는 이 군대의 역할이 어떻게 교묘하게 바뀌었는지를 짚어내고 있어요. 쏘지 않아도 떨게 하는 침묵의 칼날. 야, 이 표현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굳이 총을 쏘고 칼을 휘두르야만 위협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사람들을 떨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압박. 바로 그런 심리적인 통제 도구가 됐다는 뜻입니다. 원래 군대는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시에서는 그 충성의 대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해요. 국민이 아니라 오직 그 권력 자체를 지키기 위한 도구로 변질됐다는 거죠. 이건 정말 슬픈 지적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들려오는 후렴구, 위, 증, 질가, 공화국, 태평성대. 네, 이 평화라는 게 결국은 저 침묵의 칼날 아래에서 겨우 유지되고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 참 씁쓸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더 교묘한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엔 국가 시스템과 경제 구조예요. 시는 이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모순, 즉 앞뒤가 안 맞는 말들로 사람들을 통제하는지 보여줍니다. 진짜 기가 막힌 방식이에요. 이 표를 같이 한번 볼까요? 국가가 하는 말이랑 실제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거든요. 국가는 법이 길이다라고 말하는데 현실은 길은 없고
문은 열려 있다고 하는데 실제론 열려 있으나 닫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네 힘으로 먹고 살아라 해놓고는 정작 걸리는 그림자처럼 주지도 않아요. 결론은 이거죠. 살게는 두 대, 잘 살진 못하게. 딱 죽지 않을 만큼만 살게 해서 다른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정말 지독한 역설적인 통제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이 갈수록 더 멀어지는 심장부. 국가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다가가려고 하면 할수록 그 실체는 없고 텅 빈 느낌. 권력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정작 나를 위한 나라는 없는 것 같은 그런 공허함을 정말 잘 표현한 구절이에요. 자, 이제 결론을 향해 가는데 그 전에 마지막으로 이 후렴구가 한 번 더 나와요. 위 증질가 공화국 태평성대. 이제 이 태평성대라는 말 어떻게 들리세요? 그냥 겨우겨우 살아남는 걸 번영이라고 부르는 텅 빈 구호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자, 이제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질 시간입니다. 이 시간 내리는 마지막 결론 정말 충격적일 수 있으니 잘 들어보세요. 마지막 부분은 새로운 권력의 도구가 뭔지 딱 정리해 줍니다. 보세요. 예전처럼 신의 이름을 빌리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절대자는 그대로 남아있죠. 그리고 이제는 총 대신 우리의 하루하루를 손에 쥐고 법 대신 우리의 생존을 쥐고 흔든다는 거예요. 통제의 도구가 눈에 보이는 것에서 아예 우리 삶 자체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드디어 맨 처음 우리가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왕은 없다고 말하나 왕정은 살아있다. 바로 이겁니다. 겉으로는 왕이 없다고 선언했지만 그 시스템, 그 왕정은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 이것이 이시바 말하고 싶었던 최종적인 진실인 거죠. 네.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절대 권력에게 이제 왕관 같은 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정교하게 짜인 시스템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시를 쭉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과연 어떤 왕관들이 모습을 감추고 숨어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는 왕관은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